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 상승률 상위 순위를 보시면요, 대다수의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김문수 관련주였고요. 지금 보시면 평홀딩스부터 평화산업, 윌비스, 세원물산, 한숨대코, 대형포장, 벨로프, 우원개발까지 절반 이상이 다 김문수 관련주예요. 그 외에 보시면 이제 뭐 렉스타이라든지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준석 관련주고요. 유진노브, 뭐 BQAI 같은 관련주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상한가를 쳤다. 그래서 상승률 이렇게 상위선을 보셔도 뭐 AI 관련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뭐 세종시 관련주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해용품 관련주도 보이고, 저출산 관련주도 이렇게 보이고 곳곳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신 시청자님들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아니었을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루했을 것 같아요. 뭐 상승률 뭐 순위를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도 대부분 정치 테마주였으니까 당연히 좀 지루한 좀 지루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일 이제 상승 나온 종목들을 보시면 추천주 중에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좀 횡보하는 흐름, 조금 기한은 걸렸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정상화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다. 낙폭이 좀 심해요. BT 관련주 중에서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시세 흐름은 분명히 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당히 수익 보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보셨으면 시전하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3%까지 밀면서 야 무슨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이게 어쩌면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에서 거의 한 7, 8% 크면 이제 10%까지도 밀린 부분이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이게 보면 손절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호가창 보면 손절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다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됐다고 보는 게 5일선, 21선, 61선, 그럼 121선까지도 이렇게 121선을 제가 그리질 않았네요. 보시면 121선까지 이렇게 정배열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방으로 빼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격도 굉장히 되게 크지도 않고, 이격도 자체도 크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 앞전처럼 이격이 뭐 확 벌어졌거나 이러면 위험한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평선끼리 이격도 굉장히 좀 이쁘거든요. 좁혀 들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지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빼다가 이제 공시가 나왔죠. 계약 공시가 이제 파라 마운트와 이제 계약 공시가 뜨면서 보시면 이렇게 계약 공시가 이렇게 뜨면서 강하게 상승 나왔어요. 내용은 또 경영상 비밀 유지입니다. 근데 이거와 유사하게 나온 종목이 있죠.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트리뷰랑 비슷한 종목은 Y랩. 얘는 2월 17일 날 넷플릭스와 경영상 비밀 유지로 이렇게 공시가 뜨면서 다음 날에 이제 Y랩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이제 다음 날에, 아이고 이거 2차 투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제 2월 17일 장 마감 때 이제 시간으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공시가 터져가지고 상한가에 쳤고요, 시간에 이때. 그럼 다음 날에 급등 나오고 다음 날 조정 보인 다음에 또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시가 나오면 한 번에 상승이 끝나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좀 그 금일 시세 흐름이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부근을 좀 뚫어줄 줄 알았는데 300일선도 장중에 뚫었죠. 그럼 저항 부근도 뚫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이렇게 2.43%까지 좀 빠진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빠지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예요. 믿고 있다는 형태의 양봉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앞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뚫는다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에 밀린 척하면서 앞전고점 돌파 뚫면서 상방으로 간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뭐 소화과정 거친 다음에 이렇게 뭐 며칠 한 2, 3일 정도 거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간에 상방 이젠 상승 추세선하고 300일선 넘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로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5일선하고 21선 넘긴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인 음봉 모양을 걸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 시세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 안 하신 시청자님들은 홀딩 관점으로 가시고, 매도하신 시청자님들은 뭐 재매수 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 미러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KCT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스테이블 코인 발언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이 제일 먼저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큽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터졌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금일 12.37%까지 갔고 VI 발동까지 떴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음봉종 나오고 다시 시세가 나오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살짝 밀린 척 하면서 밑꼬리 달린 형태로 바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화과정 며칠 거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시세가 나온다든지, 여하튼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겁니다. 바닥에서 터진 거라서 이 부분에서 끝날 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BM넷은 제가 이준석 관련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말에 이제 국힘이 깽판을 쳤기 때문에 이준석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삼보산업하고 넥스타이가 상한가에 비록 쳤지만 실적이 별로야. 그리고 차트상 부담이 크고 애초에 잡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갭 상승이 쳐가지고 시초가에 16% 시작을 해요. 부담돼서 못 잡죠. 솔직히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11%에 시작했고, 이건 실제로 부담돼서 못 잡습니다. 실전 투자를 하더라도.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잡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지가 직접 큰 돈을 한번 투자해보라고 해요. 자기 자금으로. 못 투자해요. 도박이지 말 그대로. 차라리 YBM넷이 차트 베이스로 굉장히 착해요. 제일 착해. 이준석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착합니다. 이평선도 밀집이 잘 되어 있고, 중장기 이평선 바로 위에서 붙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21선 돌파 나왔고, 그리고 매수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7%에 시작했지만 보합권까지 민 다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매수하셨으면 충분히 큰 수익도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YBM넷을 일단 매수를 혹시나 밀렸을 때 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대형 컴퍼니는 한동훈 그 관련주 엮였다가 다시 또 김윤수 관련주로 또 엮여가지고 수급이 장중에 좀 들어왔었죠. 일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김문수 대선 후보만 일자리를 강조하냐? 분명히 조만간 이재명 후보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준석 후보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강조합니다. 그런 강조를 할 때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다. 근데 대장주가 아쉽게도 일비스였어. 일비스는 상한가에 쳤는데 다른 애들은 조금 아쉽게 좀 끝났습니다. 아쉽게 끝났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장주에 뭐 10% 이상 수급이 다 들어왔지만 일비스에 비해서는 아쉬워요. 좀 일비스만 상한가 나왔다. 근데 제가 뭐 항상 강조드렸죠. 대형 컴퍼니는 그대로 홀딩 관점을 가져가셔라.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21선 아직 못 넘겼고 21선 넘기는 순간부터 다시 또 슈팅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죽일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번에. 다 일자리 강조를 하면 무조건 좀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자이글을 일단 제가 이 종목 자이글도 추천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좀 강하게 이날에 이제 해서 수급이 또 강하게 한번 들어왔고, 또 밀렸을 때 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흐름상 나쁘지가 않아요. 금일 또 테슬라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또 받을 확률이 크다. 메가터치도 앞전고점을 확실하게 넘긴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 머물죠. 이 부분에서 계속 힘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하다가 앞전고점 돌파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죽지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차트야. 그 다음에 WCP도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모양 잘 잡고 가고. 다만 한 가지 형은 신용 비율이야. 신용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괜히 썼으면
옆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기고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긴 갈 텐데 옆으로 기다가 상방 슈팅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도 UDM텍. UDM텍은 제가 수급이 안 들을 수 없다고 했죠. 밀리는 척 하다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옆으로 기다가 상방을 한번 슈팅 또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I큐브 솔루션도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또 옆에 붙었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상방으로 아마 갈 겁니다. 뭐 음봉인정 내일 뭐 두 번째 양봉이니까 음봉인정 나오고 추가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한번 뚫는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뭐 금일 음봉으로 살짝 밀렸지만 결국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결국은 상방으로는 간다. 2만원대는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진은 이게 둘 중에 하나였어요. KCT처럼 바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음봉유정을 한번 맞고 다음날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그 음봉유정을 맞았으니까 사실 여기서 추매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아니면 내일 금일이죠. 금일 장세 때 살짝 밀렸을 때 추매하셔도 상관없다면 믿고 기다리고 한 번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장중에 상한가에 쳐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갔더니 신고가 넘기고 대형거래 실리고 상한가까지 한번 찍고 민 거라서, 그리고 거래량이 금일 조정 받았지만 이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현금 없으시면 그냥 끌고 가세요. 한번 시세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SK노행 같은 경우도 금일 조정이 나왔는데 비만 추재 관련주들이 죄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비만 추재 관련주 중에서 PBR 2위 종목은 HK 이노엔이 유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은 조정 났을 때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전략 좋아 보여요. 여기서 또 21선까지 이탈한다? 그래도 모아나가세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옆으로 기다가 어느 순간 슈팅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지속적인. 무서운 건 이 종목이 현재는 지루하지만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간다고.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있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장마감 때 공략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장중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에요.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치과용 재료와 생분해성 봉합사, 그 다음에 미용 성형용 원사 등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의료기기 및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보시면 5월 8일 날 이런 자체 개발한 치과용 내진 재료 제트플로 벌크가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온 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재가에서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현재가에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추가락이 나오면 땡큐죠. 더 추가락이 나오면 아마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면 뭐 추매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종가인 뭐 5,280원대부터는 진입이 가능한 가격대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내일 장마감일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면 AI 관련주 공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플라리스 AI 파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플라리스 시리즈 중에서 플라리스 오피스, 플라리스 AI, 플라리스 AI 파마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라리스 오피스가 최근 엔비디아의 파트너의 프로그램 커넥트에 이제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친 게 아니라 폴라리스 AI 파마가 상한가 친 이유는 시총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한 8% 정도 음봉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입하셔도 된다고 봐요. 아니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종가 때까지 3시까지 기다려서 음봉으로 유지가 된다 그럼 이때 진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밀리다가 믿고 있다는 형태로 양봉 흐름 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이하로 밀리는 음봉 모양 밀렸으면 그때부터는 진입하셔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마음 AI 최근에 들어간 상한가 친 마음 AI도
이렇게 밀렸다, 마이너스 8% 이하로 밀렸다, 그럼 여전히 이 종목도 공략 가능이고요. 이스테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상한가 친 종목들, 이 종목도 만약에 밀려서 끝나면 공략하셔도 돼.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아무거나 공략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밀렸을 때 음봉 모양 많이 잡힌다, 그럼 매수해 보십시오. 왜냐면 음봉 모양 잡히는 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 모양 잡은 다음에 다음날, 그 음봉 모양 잡힌 다음날 갭으로 띄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혹시라도 장중에 잡으셔도 됩니다, 내일. 그래서 만약에 음봉 모양 잡혔을 때 제가 추천드렸는데 갭으로 띄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추천드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내일 흐름 보고 제가 예상대로 음봉 모양 흐름 보면 또 자세히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